Telling her to calm down. My head in my hands now. Play it back, I still can't seem to figure out. When the rain came and we became a mosaic here on the ground. Baby, I can't seem to trace it. We went from weightless to dragging our feet on the floor. Lost in translation, I keep on chasing who we were before. Tell me it's alright. Tell me we're alright. Tell me that you and I have a chance. Oh, tell me it's alright. Tell me we're alright. Swear I traded all to get us back again. Don't know how to talk. 안녕하세요, 미스터 킹콩입니다. 안녕하세요, 후지 요정입니다. 미스터 킹콩. 후지 요정. 네. 우리 후지 요정님께서 이제 영상 찍을 때 좀 이뻐 보이라고 제가 워낙 이제 후줄근하게 나오니까 이런 명찰을 하나 참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오랜만에 장비 리뷰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우와. 오랜만이죠. 네. 드디어 후지 요정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후지니까 물론 이 장비는 후지 건 아니지만 후지용이기 때문에 후지 요정님을 모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 리뷰해드릴 장비는 시그마에서 나온 23mm, 환산 35mm, 조리개 f1.4 DCDN 컨템포러리 렌즈입니다. 왜 이렇게 길어? 근데 왜 이렇게 길어요? 먼저 리뷰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세기 PNC에서 저한테 한 달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대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 이런 날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받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런데 살다 보니. 네, 살다 보니 그래서 세기 PNC에서 발매 전에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를 해주셨고 다른 원고료나 대가는 안 받습니다. 절대 받지 않고 네. 왜? 그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가는 일절 받지 않았고 그리고 대신에 리뷰의 어떤 방향성이라거나 어떻게 리뷰를 하라거나 지침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좀 소개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은 있지만 꼭 좋게 해라 뭐 이런 내용은 없고 이건 정말 순수하게 제 의견대로 하는 리뷰해드린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일단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장비를 대여해 주신 업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인 이상 대여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저는 있습니다. 이게 전 사람이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건 어쩔 수 없지. 그렇죠. 그래서 세기 PNC에 대한 제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저는 기본적으로 장비들에 큰 불만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환불을 잘 안 하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각자의 장비는 각자의 매력과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장비를 심하게 까거나 뭐 이렇게 비난하는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 없어, 공격? 네, 저는 그런 공격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저의 그런 기본적인 성향이 이렇다는 걸 감안하시고 리뷰를 봐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제 주관적이고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누구보다 주관적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리뷰를 하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길게 말씀드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인상 깊었던 부분은 길게 좀 설명을 하고 좀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거나 저한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너무 길어. 영상 너무 길어. 근데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 왜 좀 그냥 좋다 해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좋다 해주셔. 자, 먼저 시그마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시그마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혹시? 들어는 봤어요. 들어는 본 거. 이름 들어봤죠? 이름은 들어봤어. 제가 예전에 옛날 옛적에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DSLR이 주력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때 뭐예요? 네, 미러리스는 안 된다 뭐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니콘 D750으로 DSLR 생활을 하던 시절에 시그마의 1224 광각 렌즈가 있어요, 여러분. 그 렌즈를 잘 썼습니다. 그래서 시그마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가 니콘, 캐논, 후지, 소니 많지만 그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그 회사 자체 렌즈들 있죠. 네이티브 렌즈라고 우리가 주로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렇죠. 그 외에 다른 회사에서 그 카메라들에게 맞는 렌즈나 장비들을 만들어내곤 하는데 우리가 주로 뭐 서드파티라고 하는 그런 장비들이죠. 그 카메라계에서 서드파티 회사들 중에 단연 원탑 회사는 시그마죠. 모두가 그래요?
시그마를 제일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하긴 나도 아니까.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 니콘 쓰던 당시에 시그마의 이미지를 지금 떠올려 보면 시그마는 그 당시에도 아트라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좋은 렌즈들은 자기들 이름을 막 붙이잖아요. 니콘의 N 렌즈라든지 막 이런 거. 금렌즈 막 네, 이런 그런 거. 금 렌즈, 막 소니의 금 렌즈 이런 거. 그래서 시그마에서는 아트라인 렌즈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미 화질로는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 네이티브 렌즈보다 화질이 더 좋다. 정말 칼 같은 선열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만 렌즈가 좀 크고 무겁고 네, 그리고 예쁘고? 예전엔 그리고 DSLR 시절에는 좀 AF 이슈가 좀 있어서 이제 호환이 좀 정확하진 않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대신에 가격은 네이티브 렌즈의 절반 수준이었죠. 그러던 시그마가 시그마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그런 서드파티 회사들에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와서 예전에 그런 지적받았던 부족했던 점들을 굉장히 잘 메우고 기존에 갖고 있던 장점들은 잘 살려서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시그마가 파나소닉, 라이카랑 연합을 해서 L 마운트라는 이제 연합 마운트를 내더라고. 그래서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오, 잘 나가네? 이 보수적인 카메라 회사들이 자기들끼리 막 마운트를 공유를 해서 와, 그래서 제가 한때는 이제 그 파나소닉의 L 마운트로 넘어가 볼까 생각도 했었고 정말 시그마 FP는 정말 구매할까 고민도 했었어요. 시그마에서 나중에는 풀프레임 카메라까지 만들어냅니다. FP 아시죠? 영상 위주의 렌즈인데 굉장히 그 오묘한 색감을 내기로 유명한 렌즈가 있어요. 카메라 아니 카메라? 카메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가 왕성한 활동을 해오다가 최근에 이제 그 후지 X 마운트를 지원하는 서드파티 렌즈들이 많진 않은데 그 중에 제일 활발한 회사들 중에 하나가 시그마입니다. 네, 시그마는 또 일본에서 만드는 회사라서 이제 일본 자체 생산하는 그 렌즈들을 또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은 아무래도 카메라 네. 쓰는 거 어쩔 수가 없다 그러던데. 네,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기존의 X 마운트 시그마 렌즈들은 그러니까 16mm인데 환산 24mm가 있었고 30mm. 우리가 예전부터 소니 E 마운트 때부터 부르던 삼식이. 이미 예전부터 가성비 좋기로 유명했던 삼식이 그리고 56mm 이렇게 해서 단렌즈 3개와 18, 50, 2.8 줌 렌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오는 게 이번 23mm 1.4 렌즈입니다. 이 23mm 1.4 렌즈는 기존에 그 아까 말씀드린 L 마운트 그 라이카 L 마운트에 이미 있었고 소니 E 마운트로도 발매가 되었었는데 이제 X 마운트는 이번에 발매가 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23mm라고 하면 환산해서 35mm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환산 35mm는 가장 인기 많은 화각 부동의 1위 렌즈입니다. 저는 50mm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50mm와 항상 투표를 하면 아슬아슬하게 항상 35mm가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회사도 이 35mm 렌즈를 대충 만들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아마 제일 많이 쓰니까 그렇죠. 잘 만들어야지. 네. 그 시그마에서도 아마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라인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시그마에서 화질에 몰빵을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만든 아트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액티비티한 걸 주로 찍는 스포츠 라인이 있고 그 중간에 모든 게 타협이 된 컨템포러리 라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소개드리는 렌즈는 그 컨템포러리 렌즈입니다. 일단 외관부터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주로 이렇게 S10에다가 결착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무게는 한 330g 정도 나가고 있어서 엄청난 망원이거나 엄청난 광각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쓰기 적당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무게도 적당합니다. 디자인을 보시면 디자인에서 제가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놀랐는데 후드를 빼면 일직선으로 아주 심플한 디자인을 깔끔하네요.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막 화려하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렌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깔끔하네요. 네, 마음에 들고 근데 저는 쓰면 쓸수록 굉장히 놀랐던 게 이 렌즈가 굉장히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보시면 일단 가장 안쪽에 매트 블랙한 이제 이 광이 안 나는 매트 블랙 재질의 소재를 썼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위쪽으로 보시면 여기에 앞에 후드를 보시면 후드가 여기를 잡아서 눌러도 되고요. 여기를 잡아서 눌러도 되게 돼 있습니다. 오, 되게. 네, 이렇게 위아래로 잡아주면서 떨어뜨리질 않겠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후드나 캡은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는데 이 캡은 떨어뜨리는 걸 굉장히 방지해주는 좋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사용성을 고려해서 만들었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후드도 굉장히 독특한 게 귀엽네, 되게. 네, 이렇게 후드를 끼우면 약간 동글동글해지면서 앞으로 넓어지는 디자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잘 돌릴 수 있게 톱니바퀴에 재질이 들어갔는데 제일 끝에 보시면 또 약간 빡빡
만지면 빳빳한 재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어떻게 잡아도 잘 미끄러지지 않고 잘 돌아갈 수 있게 해놔서 이렇게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쓴 디자인이구나 해서 최근에 렌즈 중에 외관 디테일 중에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최고였다. 그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깔끔하고 모던한 스타일로 나와서 어디에나 꽂아도 잘 어울리고 특히 S10이랑 저는 궁합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맞네. 되게 그 크기가 되게. 네. 그리고 이런 소재도 단단하게 잘 만들어져서 뭐 만듦새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외관적으로 보이는 기능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리고 가자면 조리개링이 없어요. 맞네. 조리개링이 없네. 요거는 뭐 여러분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여기 조리개링이 있는 걸 선호하는데 조리개링이 빠진 점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대신에 좀 깔끔한 맛은 더 조리개링이 있죠. 없어서도 네. 조금 깔끔하긴 한데. 네. 그리고 후드를 이제 촬영 시에 앞으로 끼우면 네, 요런 모양이 됩니다. 디자인 호불호의 영역이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즘 렌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AF 초점인데요. 요즘 나오는 가장 신형 렌즈들 중에 AF로 속썩이는 렌즈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혹 이제 그 서드파티 렌즈들이 호환성에 있어서 조금 AF가 버벅된다든지 워블링이 난다든지 이런 거를 좀 이슈가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한 달 동안 써본 바로는 AF로 속썩이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AF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그 정확하고 워블링도 거의 나지 않고요. 제가 틈틈이 동영상을 또 찍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동영상에서도 초점이 안 맞아서 애를 먹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특이한 점은 뭐냐면 제가 옛날에 18mm 1.4 후지 렌즈를 리뷰할 때 은근히 조용한 데서 찍으면 모터 움직이는 소리가 사삭사삭 샤샥샤삭 하는 소리가 난다고 했었는데 이 렌즈는 그 소리마저도 없습니다. 오, 서브파티인데? 네, 그래서 그 소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용한 환경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셔도 아무 방해가 되지 않을 거라는 점. 환산 35mm로 여러분이 무슨 막 멀리는 새를 찍으실 게 아니잖아요. 일상 쓰시는 영역에서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로 렌즈를 쓸 때 나타나는 각가지 증상들, 플레어나 비네팅, 그리고 색수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세 개를 먼저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셋 다 거의 제대로 잘 잡아놨습니다. 일단 비네팅은 정말 놀라운 게 F1.4랑 F4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비네팅 때문에 저는 사실 비네팅을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는 편도 아니지만 비네팅 때문에 최대 개방에서 이 가장자리가 어두워지는 현상을 거의 느끼실 수가 없어서 4나 1.4나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플레어나 빛번짐도 제가 우리가 이 리뷰를 8월 가장 햇살이 뜨거운 시기에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역광도 찍어보고 햇살 아래서 찍어보고 나뭇가지도 찍어보고 사람도 찍어보고 했지만 제 눈에 색수차가 띄어서 이게 무리가 됐던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막 이렇게 색수차 테스트를 할 때 정말 작은 뭐 자의 눈금 이런 걸 찍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해보진 않았어요. 제가 조금 사진 생활을 해보니까 그런 그 테스트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기계 장치를 돌리면 나올지 모르겠지만 색수차도 전혀 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요즘 나오는 렌즈들답게 색수차도 잘 잡아놨. 그리고 그 다음이 플레어인데 플레어도 제가 햇볕 아래서 반사되는 막 역광도 찍어보고 햇볕 아래도 찍어보고 했는데 플레어가 굉장히 그 가늘고 작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퍼지는 플레어는 이제 그 인물 디테일을 가리는데 굉장히 가늘게 무지갯빛이 살짝 나오는 정도라서 그 정도는 뭐 감생으로 넘길 수 있잖아요. 네, 요즘 치고 뭐 그 정도가 그것도 안 나오는 렌즈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플레어도 굉장히 잘 잡아놨습니다. 네, 이거 세 개 때문에 만약에 정말 나는 이 렌즈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 있으시면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거 가지고 불만 가지실 분이 저는 적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이 이제 빛 갈라짐인데 사실 저는 이 렌즈로 이제 빛이 막 갈라지는 야경 사진을 찍진 않을 거라 그렇게까지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지만 일상 중에 우리가 빛 갈라짐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나무 사이에 빛이 이렇게 반짝반짝 지나갈 때 예쁘게 찍는가? 네, 별처럼 막 갈라지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찍으실 때 가끔 있잖아요. 선스타라고 하던데 해외 유튜브에서는 이제 그래서 제가 병산서원에 갔을 때 한번 일부러 그렇게 한번 찍었다. 네, 찍었어요. 찍어봤었는데 이게 조리개 날수가 9개이기 때문에 18개로 갈라지는데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쭉쭉 사진 봤을 때 괜찮았어요. 예뻤어요. 네, 예쁘게 가늘게 갈라지는 빛 갈라짐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 일상생활 중에 이렇게 나뭇가지 사이로 떨어지는 빛을 가르고 싶다면 충분히 예쁘게 잘 갈라서 찍을 수 있는 정도의 갈라짐은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조리개 팔 정도 7이나 8 정도 놓으시면 제일 예쁘게 빛을 갈라서 찍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보케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보케의 모양을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뭐 본인 사진 볼 때 뒤에 보케가 뭐 어떤 모양인지 이런 거 신경 쓰세요? 안 보죠. 그냥 내가 이쁘게 나오면 되지. 보케가 뭐 중요한가? 그렇죠.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조금 찐 사진쟁이들은 보케의 모양도 신경을 쓰시는데 요즘 최근 렌즈들은 원형 보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동그랗게 이쁘게 하지. 그래서 원형 보케를 만들기 위해서 요즘 렌즈들은 추세가 조리개 날수가 자꾸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그게 안 예쁘게 빛 갈라짐이 안 예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리개 날수가 많아질수록 빛 갈라지면 좀 조잡해지고 대신에 이제 보케가 동그랗게 조리개가 많을수록 이렇게 각이 적어지니까 많아지는데 얘는 조리개가 9개더라고요. 날수가 9개인데도 꽤 원형을 잘 유지하고 괜찮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의외로 원형 보케를 잘 잡아 놓았다. 네. 그래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9개로도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별로 보케의 모양을 신경 의미 쓰지는 없다. 않습니다. 나는 의미 없다. 나한테는 의미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렌즈로 사진을 찍으면 색감이나 이런 건 어떻게 나오느냐? 제가 느꼈던 바로는 굉장히 뉴트럴한 편에 가깝습니다. 대비가 엄청 진하지도 않고요. 채도가 엄청 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묽지도 않은 가장 중립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좀 심심해 보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보정을 많이 하잖아요. 보정하기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줍니다. 대비 조금 올리고 싶으면 올리면 되고요. 낮추고 싶으면 낮춰도 되고 올리거나 낮추거나 둘 다 어색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색감도 채도를 좀 높이셔도 예쁘고요. 조금 낮추셔도 예쁘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예쁜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뉴트럴한 느낌의 이미지 결과물이다. 제일 무난하게. 네, 무난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네. 그냥 이제 고마워서 그런 거 아니고?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서 이렇게 네. 나오는 평이 아니고 네.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렌즈의 그 만든 제작의 어떤 콘셉트나 방향이 흠잡을 데 없이 모두를 만족시키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육각형 이런 걸 해보면 이게 뭐 어디 하나가 돌출돼서 삐져나가지 않더라도 어디 하나 단점 없이 만들겠다 한 티가 굉장히 많이 나고 역시 최신형 렌즈에 갖춰야 될 면모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렌즈라는 생각이 듭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는 아니고 네, 흠잡을 데 없이 무난하다. 모든 면을 다 충족시키고 있다. 두루두루. 그리고 이제 조금 써보면서 좀 재밌었던 거는 AF가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동영상도 굉장히 찍어보시면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진 찍으면서도 틈틈이 동영상을 찍었잖아요. 더위에 지쳤습니까? 더운 날 리뷰를 자꾸 찍어요. 백기핀 씨가 이 더운 날 렌즈를 빌려줬어요. 가을에 다시 빌려달라 그럴까? 이거는 모델을 생각하지 않은 이건 인물 렌즈 아니에요? 풍경 렌즈예요 혹시? 뭐 스냅 둘 다죠 뭐. 근데 이 여름에 준다고요? 지금 심이가 진짜 나쁜 놈들. 이거 편집할 거죠? 아. 주문하신 음료 2잔이랑 디저트 나왔습니다. 뭐 약과랑 모나카인가 이거? 약과나 모나카나 먹을까? 여러분들 브이로그를 찍으시려면 한 20mm 이상의 광각이 제일 편하긴 해요. 나도 찍고 앞도 찍고 이게 몇 밀이에요? 이게 한 20mm입니다 지금.
근데 그 여러분들이 조금 감성적인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조금 망원경으로 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한산 35mm나 한산 50mm 정도로 찍어 보시면 아웃 포커싱도 많이 되면서 감성적인 영상을 찍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뭐 브이로그나 이런 걸 찍으시는 과정의 중간중간 이제 B롤 영상으로 요 렌즈를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예쁜 영상을 담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 용도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환산 35mm를 가지고 뭐 대자연의 풍경을 막 담으실 건 아니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이제 아웃포커싱이 확 날아가는 인물 사진의 끝판을 찍으실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환산 35mm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렌즈를 많이 들고 다니지 않는 분들, 이거 하나나 한두 개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주로 카페에서 상대방을 찍으시거나 데이트 렌즈. 데이트 렌즈 50mm인데? 아니죠. 그래도 한산 35mm가 더 데이트 렌즈에 가깝죠. 그리고 이제 뭐 놓여있는 커피나 빵을 예쁘게 찍으시는 정물 사진을 찍으시거나, 혹은 길거리에 일상적으로 맞이하는 풍경들, 이런 것들 우리가 주로 스냅 사진이라고 하죠. 통상적으로 스냅 사진에 가장 최적화된 렌즈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색감이라든지 안정적인 화각, 구도, 그리고 플레어나 비네팅이 없는 그런 결과물 등등을 봤을 때 스냅 사진에 정말 아주 최적화된 렌즈인 것 같습니다. 아웃포커싱도 그 크롭 기준 23mm에 1.4면 제 기준은 아주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하고, 여러분들 가끔 이제 너무 이렇게 뒤가 날아가는 사진이 요즘 트렌드는 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인스타나 이런 데서는 막 나 카메라로 찍었어 이런 느낌은 그러죠. 잘 안 내니까. 네. 그래서 아웃포커싱도 정말 적절하게 1.4 정도로 찍었을 때 화질도 괜찮으면서 정말 재밌게 찍을 수 있는 정도의 렌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렌즈에서 어쨌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화질인데, 제가 그래서 화질 얘기를 조금 더 깊게 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미뤄뒀습니다. 화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렌즈 화질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로 MTF 차트라는 차트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이제 뭐 기계로 정밀하게 따지는 그런 화질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제 기준이 있어요. 화질을 볼 때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됐다는 화질은 뭐냐면,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원거리에 인물을 둬도 인물의 디테일이 깨지지 않고 잘 예쁘게 잘 잡히느냐. 후지 그 장비들을 쓰면서 제가 최근에는 렌즈들이 리뉴얼이 많이 되면서 이런 아쉬움이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왜 본인도 느끼셨잖아요. 자글자글 올라오는 네. 그런 게 있었지. 인물을 가까이서 찍으면 괜찮은데 멀리 풍경에 일부러 두고 좀 멀찌감이 두면 막 그 화질이 깨져가지고 이거 못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인물 사진을 줬었는데, 저는 일단 그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제 기준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정물을 찍거나 풍경을 찍을 때 막 화질이 얼마나 칼 같아서 정말 좋아야 되느냐를 따진다기보다 그 표면의 질감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나무를 찍으면 그 나무 껍질에 그 어떤 거칠거칠한 기분이라든지, 돌이나 시멘트를 찍으면 그 돌이나 시멘트에 준 질감이 있는데, 그게 정말 어느 정도 이상의 선명함을 보여주면 생동감이 느껴지는 정도의 수준이 있거든요. 이거 정말 큰 모니터로 제가 띄워놓고 보면 내 앞에 있는 것 같아. 지금 이 석상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아 라는 기준을 주는 선명함이 있는데, 제 기준에서 그걸 넘겨야지 저는 오케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이하의 렌즈들은 주로 이제 정말 막 사진 있잖아요. 그냥 일상 거리 사진 같은 것만 찍습니다. 근데 제가 써보니까 이 렌즈는 그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의 렌즈들은 물론 그런 기준을 잘 충족하고 있지만, 제가 찍어서 보정하면서 이제 크게 띄워놓고 봤을 때, 와, 좋다. 이 정도면 충분히 화질은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지 장비를 주로 쓰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걸 좀 와닿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그래서 X100V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X100V보다 디테일에서 조금 낮습니다. 오, 내 거보다? 네, X100V보다는 디테일에 낮고, 근데 제가 23mm 1.4 렌즈가 없어요, 후지에. 그 걔랑은 비교를 못 해봤지만 18mm 1.4 렌즈, 현존 화질 최강의 XF 렌즈. 저번에 그 리뷰했던 거? 네, 그게 지금 후지 렌즈 중에 화질 최강이라고 불리거든요. 걔랑 비교했을 때는 걔보다는 못합니다. Telling her to calm down. My head in my hands now. Play it back, I still can't seem to figure out. 비교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진짜. 같은 거 두 번씩 찍어가면. Como se me
비교샷을 보시면 왼쪽에 시그마 렌즈가 묘하게 화각이 좀 더 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로 확대를 하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극락왕생이라는 글자가 시그마 렌즈가 좀 더 선명하고 시원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자리로 가게 되면 차이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왼쪽의 시그마 렌즈가 오른쪽의 X100V보다 좀 더 선명하고 대비도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샷을 나가는 것도 이렇게 귀찮은 겁니다. 이겨내야 귀찮다. 나 귀찮다고 했는데 옆에 분 지나가면서 그걸 이겨내야지 이래가지고 다시 마음에 이겨내야지. 18mm 1.4렌즈와 비교를 해보면 초점을 맞춘 가운데 그물 같은 걸 보시면 오른쪽이 18mm 1.4렌즈가 그 그물 줄이 좀 더 선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색감에도 조금 차이가 있네요. 가장자리로 가면 차이가 좀 더 분명해지는데 나사가 박힌 듯한 구조물을 보시면 18mm 1.4렌즈가 확실히 선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18mm 1.4렌즈와의 비교를 거의 막바지에 가서 했었는데 직접 비교해 보기 전에는 저는 이거 18mm 렌즈랑 비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화질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대놓고 두 개를 비교를 하니까 18mm가 낫다는 걸 느꼈지. 그 전에는 정말 이 정도면 18mm 렌즈랑 싸워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화질이 좋았습니다. 찍을 때 계속 화질 계속 좋다 막 계속 네, 제가 계속 감탄하면서 찍었거든요. 보정하면서도 좋은데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제가 샘플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찍는 일상적인 사진, 그리고 저 그 맹문동 꽃밭 풍경도 이걸로 찍었었는데 이런 풍경 사진 찍을 때도 정말 부족함이 전혀 없고 인물을 멀리 둬도 충분히 좋아서. 맹문동 갔었어요? 네, 제가 이제 좀 홍대 사진 찍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제가 나는 왜 안 들어갔어? 멀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아침에 일찍 가야 돼서 곧딱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아트 렌즈만큼의 화질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이게 충분히 제가 쓰고도 남을 정도의 화질을 보여주었고 나머지 기능에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아쉬운 점을 이제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제 조리링이 없어서 아쉽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요게 그렇게까지 최소 초점 거리가 짧진 않아요. 최소 초점 거리가 25cm 정도 되는데 그래서 매크로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로 매크로 찍을 일이 있나? 그렇죠. 이 렌즈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매크로식의 뭐 접사를 찍으실 건 아닐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단점으로 짚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를 굳이 따지자면 그 최소 초점 거리와 조리개링이 없는 거,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화질은 어찌됐든 좋다. 화질 그렇다면 좋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인데요. 요번에 그 세기에서 대여를 해주시면서 가격 정보를 저한테 정확하게 주진 않으셨는데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L 마운트와 소니 E 마운트로 발매가 됐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 70만원 중반 정도, 75만원 정도에 발매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후지 네이티브 렌즈 23mm 1.4가 119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비교했던 18mm 1.4 렌즈가 139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70만원 초중반대로 나온다 그러면 18mm 기준으로 가격이 거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정말 충분하고. 그러네. 네, 이게 70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 화질에 이 정도 성능이라 그러면 이제는 정말 예전에 그 서드파티 계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곧 죽어도 네이티브 렌즈다, 가격을 더 주더라도 심지어 성능이 떨어져도 나는 네이티브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릴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오래 해오셨고 나만의 가치관과 나만의 길이 있다 하시면 되는데 입문하시는 분들 특히, 그리고 아직 렌즈 구성이 다 안 되신 분들, 근데 단렌즈도 이제 종류별로 다 갖추고 싶으신 분들, 근데 금액적으로 한 번에 다 사려면 부담스럽잖아요. 이 후지 마운트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 대개 분들은 초급자나 중급자 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한테 추천했을 때 절대 욕 먹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듭니다. 물론 고수분들은 뭐 마음에 안 드신 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대다수의 후지 사용자들한테 어느 분한테 추천을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몇 mm라 했죠? 그 30기가? 30mm, 한산 45mm. 50mm 아니고. 네네. 30기는 그럼 나온 지 좀 됐어요? 네, 그건 좀 됐죠. 새로 안 나오나? 새로 나오면 또 한번. 그럼 그때는 가을에 협찬해줘야. 가을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맞춰서 발매할 수는 없잖아. 아무튼 그래서
시그마 렌즈들에게 저도 관심이 갑자기 갈 정도로 써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만족스러운 렌즈였습니다. 다른 렌즈들도. 그래서 굉장히 팔방 미인형 렌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시그마 요새 행보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렌즈도 많이 내고 있고 이래서 이제 다른 서드파티 회사들이나 후지에서도 좀 긴장을 해서 더 열심히 만들어야겠네. 네, 더 열심히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추천해도 욕먹지 않을 만한 렌즈. 그리고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것은 그 발매가 되기 전에 신형 렌즈를 먼저 써봤다는 점도 좋고 대여해주신 어쨌든 이제 제조하는 회사나 판매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되게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자산인데 그걸 써보라고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 좋았던 점은 뭐냐면 이제 그 리뷰랑은 상관이 없지만 제가 환산 35mm를 잘 안 쓰잖아요. 잘 안 쓰는데 이번에 이제 리뷰를 해야 되니까 한 달 정도를 제가 정말 공휴일마다 주말마다 나가면서 써봤거든요. 바디캡으로서 이렇게 특정 렌즈를 가지고 이제 미션 수행하듯이 한 렌즈로 찍어보기를 했더니 정말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좀 잃어가던 사진 생활의 재미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여러분 뭐 흑백 사진으로만 찍어보기, 50mm로만 찍어보기 이런 거 미션 막 유튜브 보면 많이 하잖아요. 덕분에 제가 환산 35mm를 정말 원 없이 써봤습니다. 이제 평생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뭐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 정말 써봤고 재밌었고 이제 한정된 화각 안에서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발줌도 정말 열심히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이걸로 맹문동도 찍어보고 누가 이걸로 맹문동을 찍어보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재밌었던 경험을 주신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 렌즈를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 또 장비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또 해요. 네. 다른 거. 이제 날씨가 선선해졌으니까 네, 다른 리뷰 또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스터 킹콩이었습니다. 후지 여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세기 PNC 감사합니다. 또 떠주세요.